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학일TV의 장학일입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여기저기서 이 사전선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들적거리면서 불법 선거를 넘어서 부정선거다라고 많은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전선거는 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문제 있는 것들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그 선거의 투개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헌법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 선거가 국민의 의사에 의한 최종적 결정이 되어져야 그게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권력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거짓되게 다른 방법, 국민의 투표가 아닌 그 불법적인 요소나 이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지도자가 뽑혔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 주권을 도둑맞은 것이고 강탈당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정선거라든지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고 문제가 되어서 이 고발 조치까지 한 데가 경기 광주시입니다. 이 경기 광주시에 보면은 그 남한산성에 이제 우리 그 대국본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라는 운동본부인데, 이 본부에서 요번에 그 사람들이 한 선거구에 3명에서 4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체크를 정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시부터 7시까지 도표를 보면 그 앞에서 들어가고 표 받고 하는 걸 다 보면서 체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거의 정확한데, 그 30명이 투표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관내냐 관외냐 그건 이제 안에 들어가서 갈라지겠죠. 근데 30명인데 이때 몇 표로 나왔냐면 관내 관외가 34명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어요. 1시간에 4명이 오버된 거겠죠. 그리고 이제 그 7시부터 8시까지를 보니까 이 경기도 지금 광주의 사전투표수 집계를 해본 겁니다. 이때 37표가 나왔어요. 여기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역인데, 근데 37표가 나왔는데 7시부터 8시에 관내가 몇 표로 나오냐면 61표가 된 걸로 됐어요. 그러면은 약 24표가 오버되어서 나오잖아요. 사람 들어간 숫자보다 지금 많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8시부터 9시까지는 관내 투표할 것 없이 투표로 들어간 사람이 10명인데, 거기서 투표해서 나온 관내로 나온 사람이 145명.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는 47명이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보니까 그랬는데 241명이 되고 점점 숫자가 늘더라고요. 그리고 10시부터 11시에는 73명이 들어갔는데 415명이 관내 투표한 걸로 나왔고, 그리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그 73명이 들어갔는데 이쪽에서 관내 투표가 몇 표가 나오냐, 511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투표수가 지금 올라갔느냐. 더 올라온 거는 1시부터 2시 사이에 사람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 시간 이후에 1시부터 2시까지는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표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냐면 616표가 한 걸로, 관내가 253표, 관외가 363표, 이렇게 나중에 집계된 걸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시부터 3시 사이에 122명이 왔고, 그때 120명 왔는데 이쪽에서 선관위에서 집계한 거 보면 702명이 왔다. 그리고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그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이죠. 이때에 성남의 소나기가 거기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이때에 여 지역에 요 남한산성 그룹인데요. 남한산성 여기에. 근데 이게 놀랍게도 한 명도 안 왔다는 거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는. 그랬는데 746명, 787명 2시간 동안에 약 1533명이 왔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고발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경기도 광주의 남한산성 부분이에요. 이 남한산성 동네. 근데 30일째가 돼 보니까 30일째 되니까 이때에는 사람들이 체크하고 있는 걸 알아서 그런지 거의 별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오히려 이쪽 그 성관이 집계보다 대국본에서 집계한 게 이제 거기 있는 사람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27명인데 이쪽은 25명. 그리고 이제 1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다음날 조금 좀 늘어나기 시작했죠. 자, 이렇게 됐는데 이런 모든 것을 보면은 이게 참 심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사전투표 이 조작이 이렇게까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지금 먼저 요 본 것은 우리가 그 경기도 광주시의 남한산성 면입니다. 여기 남한산성 면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걸 파악한 거거든요. 경기도 광주에서 파악을 한 걸 보면은 거기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시민단체들이 들어가서 체크한 숫자하고 이 관내에서 사전투표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본다면 상상을 초월하게 이 사람의 숫자, 투표수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제 고발 조치를 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요. 고발장을 여러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 한번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이 경기도 광주시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라고 하고 봤더니 사실 모든 것은 그 당일 투표 대비 사전 투표가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X자가 생기고 들쑥날쑥하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당일 투표가 올라가면 사전 투표도 올라가고 당일 투표가 떨어지면 사전 투표도 떨어지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역전이 되다 보니까 X자로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당일 투표라든지 사전 투표에도 물론 비리가 있었지만 사전 투표를 여기 보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옆에 보면은 그 평균 당일 투표가 약 9% 차이가 났어요. 9% 차이. 이 지금 뭐 9% 차이가 난 당일 투표에, 근데 사전 투표는 몇 표 차이가 나냐면 자그마치 43% 차이가 나요. 근데 그 남한산성 부분에 보면 거기는 그 약 32% 차이가 나잖아요. 32%. 32% 차이가 나는데 당일 투표를 한번 보자고요. 당일 투표를 보면은 남한산성의 이 이재명 후보가 28%,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67%, 자그마치 39%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게 되면 얼마나 당일 투표에도 그렇지만 사전 투표의 상상을 초월하게 이런 그 비리를 행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당일 투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사람이 보고 사인도 하고 다 이름 적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당일 투표 말고 사전 투표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만 있으니까 이게 잘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그 투표 관리관이 도장을 찍게 돼 있는 것도 내규에 의해서 그냥 인쇄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하고 얘기해서 관내에 있는 구청의 직원이 들어가서 거기 관내 투표 관리관이 되니까 도장을 찍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좋다 그래서 도장을 찍기로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너희는 감독에 불과할 것이지 선거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인쇄로 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도장을 찍어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못하게 한 게 선거관리위원회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는 이 불법선거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는 도장을 찍게 돼 있고 내규에는 인쇄를 하게 돼 있는데 내규보다 상법이 인쇄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도장을 찍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도장을 찍겠다고 하는데도 도장을 못 찍게 하고 그냥 인쇄한 투표용지로 도장이 인쇄되어 있는 그걸로 투표를 하게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밑에 그 이준석 후보를 보십시오. 이준석 후보 보면 저게 정상이거든요. 저렇게 가야 돼요. 편안하게 저렇게 가야 돼요. 지금 저 위에 보면 막 X쪽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당일 투표가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사전 투표한 거 보면 저렇게 벌어져 가지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저렇게 벌어지면 당일 투표도 저렇게 벌어져야 정상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돼서 X자로 몇 번 X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교차점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확 이렇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사실 당일 투표 올라가면 사전 투표 올라가고 당일 투표 내려가면 사전 투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저게 정상인 거예요. 저긴 손을 안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중구를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중구 서울 중구라고 하는 데가 이제 제가 사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21대의 대통령 선거 득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아. 득표를 비교해 보면은 여기에 그 이재명 후보가 64% 그리고 밑에 김문수 후보가 25%예요. 그런데 밑에 이준석이를 볼까요? 저기 동네에서 보면은 소공동에서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일 투표도 소공동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회원동이 이제 회원동이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회원동짜리. 회원동이 내려왔을 때 역시 사전투표도 회원동이 저렇게 내려왔어요. 예? 그리고 명동도 약간 내려왔거든. 내려왔는데 역시 사전투표도 내려와요. 그러다가 필동이 올라가죠. 저 필동이 올라가잖아요. 필동이 올라가니까 이 필동이 올라갈 때에 어떻게 됩니까? 사전투표 확 올라가 있죠.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떨어져요. 신당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신당동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당동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쭉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거예요. 장충동도 올라가잖아요. 똑같잖아요. 정비례 하잖아요. 장충동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요. 떨어지면 같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게 들쑥날쑥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토탈을 좀 이렇게 쭉 내봤어요. 저도 봉사자들이 딱 가가지고 사전투표 해보고 그래 보니까 보세요. 소공동에 우리가 조사한 건 8,496명인데 관내 투표한 사람이 9,427명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7,409명이 했는데 7,419명이 되고 5,227명인데 5,274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내려와요. 밑에 보면 뭐 3,913명인데 4,394명이 되고 또 5,760명인데 6,111명이 되고, 물론 사람들이 하다가 막 지나가는 사람도 체크해가지고 오버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불확실하게 해서. 근데 안에 들어가서 체크한 사람들은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 선거는 상당히 모순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울 중구에 이렇게 보면은 중구의 최종적인 보고를 봤거든요. 봤는데 사실은 사전투표가 너무 많이 벌려놓으니까 이 우리 지역에서 당일 투표가 김문수가 상당히 많이 이겼거든요. 당일 투표를. 근데 사전투표를 너무 많이 벌려놓으니까 이재명이가 이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숫자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사전투표 숫자하고 당일투표 숫자가 상당히 당일 투표자 수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에서조차 이제 이재명이가 당일 투표를 압도적으로 이기는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는 틀림없이 이 당일 투표를 통해서 사전 투표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모두 이번 기회에 한번 사전 투표를 좀 오픈하고 그리고 통계하고 비교를 해봐서 더 이상 사전 투표가 이렇게 의문이 생기고 문제가 된다면 사전 투표제를 없애야 된다. 이틀씩이나 두고 닷새 동안 이 사전 투표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누가 그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의문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이번 선거는 사전 선거는 상당히 불법이 심하다. 그 불법 선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거는 불법을 넘어서 부정까지 가는 거예요. 당당하다면 우리가 그 서버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버에 입력하는 거 아무리 거기도 맞아도 서버에 보존값을 상정해 놔버리면 거기다 입력을 시켜놔 버리면 내부자 두세 명만 있어도 돼요. 두세 명이 거기다가 이 설정값을 보존값을 올려놔 버리면 내가 보기에는 15% 내지 17%라고 얘기했는데 17%가 넘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한 540만 표 이상이라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우리가 통계를 다 내가지고 서버에다가 이제 이 옮겨 놓을 때 입력을 해도요. 이미 거기에 보존값이 다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양이를 집어넣으면 저 개가 나오는 거고 이쪽에다가 돼지를 집어넣으면 저쪽에서 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서버를 열어야 되고 이 서버와 그리고 이쪽에 투표함을 열어서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좀 정정당당하게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다. 제대로 투표해가지고 된 거다.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러니까 떳떳하게 양쪽에서 다 이거 오픈하고 서로 보고 인정을 받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몇 군데만 해보면 알거든요. 몇 군데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남한산성 같은 데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체크해봤는데 저렇게 차이 나니까 직접 고발을 했단 말이죠. 우리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서 우리가 조사해봤으니까 이런 것들을 열어보면 금방 드러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당일 투표 다 이겼고 사전 투표는 어떻게 다 지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이번 선거는 분명히 의심이 많이 가는 그런 불법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부정선거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루고 이제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여러분 달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